자, 이제 2011년 3월 교육청 가형 18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이 문제 잘 보고요. 어떻게 문제 접근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. 먼저 볼게. 첫 번째는 y가 지금 몇 차 함수야? 3차 함수야. 여기에 기울기가 m이 되는 접선을 몇 개 그었다? 2개 그었다. 그럼 친구들아, 먼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, 얘는 접선 기울기가 결정 났으니까 우리는 누구랑 얘기해 주면 돼? 도함수랑 얘기할 거다.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주면 되지. 접선 기울기에 대한 표현이니까 도함수랑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보세요. 이때 접점 자체를 P와 Q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. 자, 그럼 봐. 다음 중 옳은 것만 골라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자, 기억 보세요. 두 점 PQ의 X좌표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결국 얘는 뭘 구한다? 우리는 여기서 접점 X좌표의 합이 되는 거야. 이때는 접점 X좌표죠. 자, 이러면 접점의 뭘 구한다? X좌표를 구해주자. 이런 얘기야. 괜찮죠? 자, 그런 다음에 와. N값은 누구였다? 바로 접선의 기울기였다.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물어보는 것은 접선 기울기에 뭘 물어본다? 범위를 물어봅니다. 이때는 접선 기울기의 범위야. 접선 기울기의 뭘 물어보자? 범위를 물어보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거야. 무조건 접점이 몇 개 생기도록 2개가 생기도록 하는 접선 기울기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야. 이때는 접점이 몇 개 있다. 접점이 2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. 괜찮죠? 자, 그 다음 디귿 봅시다. 디귿을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? 두 접선 사이의 거리거든. 그런데 두 접선은 뭐하고 있다? 평행하고 있지. 결국 얘가 지금 의미한 것은 평행한 두 직선이야. 자, 평행한 두 직선이 뭘 물어본다? 거리죠. 자, 평행한 두 직선. 요 놈의 거리를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 보세요. PQ 성분이라는 것은 결국 뭘 물어보는 거야? 얘는 접점 사이의 거리야. 자, 접점 사이의 거리. 자, 접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구나.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. 그런데 평행한 두 직선과 접점 사이 거리가 같아지는 실수 m값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먼저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자고요. 보세요. 얘가 지금 이제 평행한 두 직선이야. 자, 이렇게 평행하게 딱 갔습니다. 그런데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이제 뭘 떨어뜨리는 거야?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자, 요렇게 쓱 가가지고 수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맞지?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거리랑 PQ 사이의 거리가 서로 똑같으려면 요런 상황으로 만들어져야지만 길이가 같아지는 거야. 괜찮지? 그러면 이 상황에 m값이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디귿이에요. 되니까지?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, 우리가 지금 어차피 접선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뭐부터 시작하자? 나는 미분부터 때리면서 도함수를 구할 거야. 자, 첫 번째. y의 프라임은 자, 미분하세요.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. 자, 플러스 2가 나와주는 거 맞지?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결정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? m값 되는 거야. 그럼 적을게.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뭐가 될 거다? m값이다. 이렇게 적어주고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. 얘가 지금 딱 보니까 몇 차 방정식이야? 2차 방정식이야. 그러면 보세요. 우리가 지금 딱 만들어낸 게 2차 방정식인데 여기서 내가 지금 이제 구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만들어지는 실근이 뭐가 될 거다? 접점의 X좌표야. 자, 의미를 해석해야 돼. 자, 여기서 만들어진 실근 있죠. 이 실근이 지금 바로 뭐가 될 거다? 접점의 X좌표다. 이렇게 될 겁니다. 접점 X좌표. 그럼 제일 먼저 요놈이 몇 차 방정식이야? 2차 방정식이야. 그럼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할게. 우리가 여기서 먼저 첫 번째는 두 실근.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 돼. 요놈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할 거니까 요놈을 내가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거 맞지? 어차피 근에 대한 얘기니까 근을 알파 베타 가정하면서 문제 풀어주는 게 뭔가 식으로 작성하기도 편할 거니까 그 상황들 좀 지켜주세요. 그러면 서로 다른 뭘 가져야 돼? 두 실근을 가져야 되지.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어?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다? 이것도 내가 판단해야 돼. 자, 여기서 내가 지금 이제 뭘 끌고 올 수 있다?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값이 지금 뭐보다 클 거다? 0보다 무조건 커야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접점이 몇 개 생기는 거야? 2개 생기는 거야. 괜찮죠?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지금 할 거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제 n값을 넘깁시다.
2에다가 마이너스 m은 0이라 치면 내가 판별식을 적을 건데 짝수 공식 적어도 될 것 같아. 그러면 절반의 제곱 될 거니까 9가 될 거고요. 괜찮지? 그 다음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괜찮죠? 자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3m이 뭐보다 커야 돼? 0보다 커야 돼요. 그러면 m값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상황이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거야? 얘가 지금 이제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수 있는 m값의 범위가 될 거니까 니은에 나와 있네. 니은에 나와 있네. 얘가 지금 이제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야. 괜찮죠? 자 그다음 보세요. PQ x 좌표의 합은 2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봐. 내가 접점의 x 좌표를 여기 보세요. 알파와 베타다 둔 거니까 얘는 뭘 구한다? 알파와 베타의 합을 구하자. 그러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내가 지금 이제 뭘 써주면 돼? 근과 계수의 관계 두 실근의 합이죠. 두 실근의 뭘 구하자? 합을 구하자.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될 거다. 얘도 맞아 떨어졌으니까 기억도 맞다는 얘기야. 됐네까지. 자 이제 뭘 찾아야 돼? 디귿을 찾아야 돼. 그럼 잘 보세요. 우선 첫 번째는 두 접선 사이의 거리니까 평행한 직선의 거리거든.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랑 PQ 선분 거리가 똑같으냐 이걸 물어보고 있지. 그러면 P와 Q 여기서 내가 지금 이제 문제의 특징을 딱 잡으면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있다? 직각이 되고 있어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 좀 설계해야 돼. 잘 따라오세요. 내가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. PQ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고 있다? 수직이야.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지나가서 이 상황을 지금 볼 거거든. 잘 따라와. 자, 두 번째. 내가 지금 평행한 직선의 거리랑 선분 PQ 사이의 거리랑 똑같으려면 어차피 지금 내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서 길이를 측정해야 되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먼저 보니까 직선 PQ 요 놈의 기울기와 자 기울기랑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얘들이 어차피 수직으로 만날 거니까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구나. 이렇게 할 수 있죠. 자 그런데 보세요. 내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는 이미 먼저 뭐라고 알고 있어? m값이다.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직선 PQ의 기울기. 직선 PQ의 이 기울기는 지금 이제 뭐가 될 거다? 마이너스 m분의 1이다. 이렇게 되죠. 그런데 직선 PQ의 기울기는 내가 어차피 봐. 알파와 베타라고 가정하는 순간부터 뭐 할 수 있다? 기울기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P와 Q에 대한 좌표를 설정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 맞죠? 그러면 잘 따라오세요. 여기서 내가 먼저 뭐 할 거 이거 할 거거든. 첫 번째, P점의 좌표는 내가 X좌표를 알파라고 둔 거 맞지? 그러면 3차 함수에다가 대입하면서 문제 풀어야 되거든. 자, 조금 볼게. 우리가 지금 이제 P를 딱 때려넣게 되면 자 뭐가 만드는지 Y좌표는 알파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알파다 이렇게 될 거고요. 자 그다음 Q점의 좌표를 구한다 치면 자 베타라 두고요. 베타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베타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베타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좌표가 나온 거고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어?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니들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잖아. 그러면 요 놈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때 식을 변형하면 내가 뭔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m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겠다는 뜻이야.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만 구해주면 돼? 이제 기울기만 구해주면 문제가 끝날 겁니다. 한번 시작해 볼게. 잘 보세요. 이제 두 번째 지나가서 나는 직선 PQ의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. 자, 직선 PQ 요 놈의 기울기는 자 무조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만 써주면 되지. 그러면 길게 쓱 하고 그려내고요. 잘 보세요. 우리가 지금 딱 문제 보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빼는 모양이야. 자, 근데 식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같은 차수끼리 먼저 빼버릴게요. 자, 먼저 알파 세제곱에다가 베타 세제곱 빼고요. 자, 마이너스로 3으로 묶어주면 알파 제곱에다가 베타 제곱 뺄 거고요. 2로 내가 묶어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. 이렇게 딱 되지. 그러고 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전부 다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약분 처리로 날아가 버릴 거야. 그러면 우리가 좀만 더 계산하자. 내가 지금 이제 요 놈은 좀 더 계산해주면 자 보세요. 자 이렇게 또 길게 한번 쓱 그릴게요. 여기서 지금 이제 알파 베타가 있을 거고 자 그다음 봐. 내가 요 놈을 지금 이제 뭐 할 수 있다? 내가 지금 이제 인수분해 처리할 거거든. 자 요 놈을 인수분해 처리합시다.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될 거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에다가 플러스 베타 제곱이 남는 거 맞지? 그 다음 봐. 요 놈을 내가 이제 인수분해 해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요. 얘는 그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. 그러면
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내가 지금 이제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? 묶어줄 수 있는 거 맞지? 그럼 남아있는 거 보자. 이쪽에는 지금 이제 알파 제곱 남았고 알파 베타 남았고 플러스 베타 제곱 남았고요. 이쪽에는 3이 있었지. 자, 마3이 있었어. 그러면 얘를 약분시켜버리면 얘 묶어내면 누가 남았다? 마이너스 3알파에다가 마이너스 3베타가 남았고 이쪽은 지금 누가 남았다? 플러스 2가 남았다. 이렇게 되는 거 맞죠? 그러면 얘랑 얘가 날아가면서 내가 이 값만 잘 구해주면 끝나. 그러면 요 값이 지금 뭐가 나올 건데 마이너스 n분의 1이구나.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 맞지? 자, 조금만 더 계산해야 되거든. 자,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계산 처리하자. 세 번째 지나가서 내가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거 적을게. 뭐가 나왔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. 그 다음 플러스 베타 제곱 남았고요.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남았고 얘는 플러스 2가 남았고 이 값이 마이너스 n분의 1이구나. 자,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쓸 수 있을까? 당연히 근과 계수관계 쓸 수가 있어요. 그럼 보세요. 첫 번째로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 눈에 보이니까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인데 요 놈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만 적어주자. 마이너스 3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고 플러스 2가 되어준 거 맞지? 이 값이 마이너스 n분의 1이구나. 자,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 봐. 두 근의 합은 2라고 내가 구해놨죠. 그런데 두 근의 곱도 봐야 돼. 자, 여기서 보세요. 두 근의 곱은 지금 뭐가 나온다? 3분의 얘가 지금 이제 2-m이다. 이렇게 나오니까 얘네들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. 그러면 내가 여기다 적을게. 첫 번째, 우리가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.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? 2가 되죠. 자,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된다? 3분의 2 마이너스 m 값이다. 이렇게 해서 요 놈을 대입하게 되면 결국 m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면서 m 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 대입합시다. 보세요. 대입을 해주게 되면 자, 먼저 한번 잘 따라와야 돼. 이 값은 2가 될 거니까 제곱하면 4가 되겠지. 자, 그 다음 요 놈은 지금 딱 보니까 3분의 자 마이너스 하고요. 3분의 2 마이너스 m이다.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 이 값은 얼마인데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2다. 이렇게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n분의 1이구나. 이렇게 되지. 괜찮죠?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상수가 날아갑니다. 되니까지 그러면 여기를 플러스 플러스 바꿔줄 거고 양쪽에다가 m을 곱하고 3을 곱해주자. 그러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m 될 거고요. 얘가 3이 될 거야. 넘겨주면 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 0이구나. 이렇게 되는 거 같지?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? 이 새끼가 2차 방정식이야. 있냐 없냐를 물어보니까 뭐 해주면 돼? 판별식을 써주면 이 문제가 끝나겠지 뭐. 그러면 여기서 내가 판별식을 쓸 거야.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판별식을 쓰면 돼. 그러면 볼게. 내가 지금 이제 판별식을 딱 써주면 절반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AC 3 음수가 나오네. 야, 얘가 음수니까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없는 거야.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. 실수 m은 존재하지 않는다.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. 그래서 요놈의 정답은 뭐만 맞아떨어졌다? 기억과 니은만 맞아떨어졌으니까 정답이 몇 번이구나? 3번이구나? 이렇게 찍어주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. 그래서 요 상황 계산한 거 좀 잘 보고요. 어떻게 계산했는지 잘 따라오고 우리가 지금 문제 풀 때 그래. 어차피 접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니까 그 2차 방정식에서 모든 게 출발할 거다. 이렇게 생각해주면서 문제 풀어주게 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. 알겠죠?